방향성을 갖고 있는 건 속도입니다. 맞아요? 근데 속력은 그냥 물체의 빠르기. 그냥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갔다, 뭐 거리가 얼마큼 됐다, 그냥 이동 거리를 얼마큼 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걸렸다. 그럼 이건 속력이야. 그러니까 자동차는 우리가 그냥 속력이라고 하잖아. 속도라고 표현 안 하고 속력 그냥 이동 거리에 대한 시간의 비율 그렇게 하는 거 속력이라는데, 이제 속도는 위치에 따른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입니다. 위치의 변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쪽 수직선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를 플러스 방향이라 하면 이건 이쪽에 속도가 있는 거죠. 그치? 맞아?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여기에서 여기로 변했어. 뭐 5점에서 P점으로 옮겨졌어. 그럼 위치의 변화가 생긴 거고, 위치의 변화에 대한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 S라 할게요. 요거를 우리는 속도라고 합니다. 위치의 변화. 그러면 너네 위치의 변화가 제일 대표적인 게,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제일 많이 하는 게 하늘로 빵 쏴올린 공이 있잖아. 그치? 빵 쏴올린 공이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올라갈 때 내가 만약에 이걸 속도라고 이쪽을 하잖아? 그러면 떨어질 때 속도는 또 다른 거지. 속도는 방향이 바뀐 거야. 그치? 방향이 바뀌었어. 그럼 얘를 우리가 위치 변화라고 해도 처음에 위로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했어. 맞아? 그러면 속도가 당연히 여기서 딱 멈출 거 아니야. 공중에 올라갔다가. 그러면 이게 떨어지잖아. 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치 변화가 생겼고 제로점에 왔을 거고. 그럼 속도는 사실 시간에 따른 이 기울기로서 속도가 인식이 됐단 말이지. 이게 그래서 제일 속도가 가속도 문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늘에 올렸다 떨어지는 공에 대한 걸 제일 많이 냅니다.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속도는 결국에는 위치 값에 대한 변화를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나눈 거가 되는데, 요거를 만약에 우리가 얘를 극한으로 간다. 그럼 순간 변화율이 된다. 그러면 순간 변화율은 그때의 순간 속도가 되는 거지. 순간 속도. 별 문제 없죠. 그러고 속도를 또 한 번 미분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그러지? 애들은 과학에서 안 배웠어? 뭘 속도를 미분하는요? 속도를 한 번 더 미세하게 속도의 변화율. 그럼 이렇게 말할게. 속도의 변화율. 만약 속도가 처음에 한 100이라는 걸로 갔어. 근데 나중에 어느 시간 됐는데 50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어때? 얘가 속도가 늘었는데 늘다가 이게 줄어들었잖아. 속도가 줄었잖아. 그러면 속도가 는다라는 건 거기에 어떤 게 작용한 거야? 그 힘이라는 게 원래 너는 F는 ma잖아. A가 뭐야? 가속도지. 그러니까 속도라는 게 가속도가 속도를 시간에 따라 또 나누다 보면 그때마다의 그 속도의 변화율이 생긴다고. 속도의 변화. 속도의 변화율을 우리가 가속도라고도 하고, 속도의 변화율. 속도의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합니다. 속도의 변화. 근데 순간 속도의 변화. 어느 찰나의 순간 변화도 그 순간 가속도야. 순간 가속도. 그러면 얘는 어때? 올라갔다 떨어진다라는 거. 속도가 점점 내가 여기서 빵 속도가 올라갔어. 그 속도가 점점 0이 되잖아. 왜 0이 돼?
내렸는데 얘가 점점 가다가 꼭대기에서 영이 될까? 중력. 그래, 중력. 중력은 F는 ma잖아. 네. 그러면 이 a가 속도가 이쪽이 내가 플러스 방향이라면 속도가 점점 줄어들게 만드는 가속도가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는 거야. 속도가 처음 되는데. 이해 좀 되지? 네. 속도가 처음에 양의 얘가 일로 하면 양을 하잖아. 이게 주식을. 그러면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딱 속도가 딱 있는데 속도가 점점 어떤 거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 이 속도를 빵이 만들게 하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여기서는 중력과 속도잖아. 그지?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자동차가 네가 100km를 빵 가고 있었어. 근데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 그러면 얘가 앞으로 나가는 게 뒤로 가? 갑자기? 아니지. 앞으로 나가긴 나가지. 나가긴 나가는데 점점 속도가 줄 거 아니야. 왜? 브레이크를 밟았다라는 건 이 속도를 줄이려고 하는 내가 반대쪽 가속력을 주는 거지. 점점 속도를 줄이게 하는. 이해됩니까? 이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면 사실 그래서 힘이 작용한다라는 건 가속도를 준다라는 거야. F는 ma. 이거 그냥 물리예요. 그래서 수학적인 데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위치에 따른 순간의 위치 변화율. 내가 여기서 시간에 따라 이게 위치야. 그럼 내가 여기서 요만큼 갔을 때 요만큼 움직였어. 요만큼 움직였어.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딱 일정해. 그럼 기울기가 일정하지. 그거는 일정한 속도로 가는 거야. 마치 네가 자동차로 100km를 흔들림 없이 100km 딱 유지해가지고 대전까지 딱 가. 2시간 갔어. 그럼 시속 100km로 2시간 딱 가면 어때? 100km 딱 가면 얘가 어디 가 있겠어? 200km 가 있겠지. 200km 가 있겠지. 시속 100km로 2시간 동안 딱 정속으로 가면 여기 0이라는 위치에서 200km라는 위치로 가 있겠지. 맞아? 그래서 2시간 분에 위치 변화율이 200km잖아.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속도라고도 할 수 있어지지. 평균 변화율. 근데 여러분이 자동차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운전할 수 있어? 아니겠지. 속도가 좀 높게 나가다가도 좀 줄다가도 뭐 어떻게든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 기울기면 속도가 꽤 높게 갔어. 그지? 높게 가다가 여기서는 또 속도가 꽤 낮아. 여기 또 높아. 그러면 이런 변화되는 위치는 그대로 200으로 오긴 했어. 2시간 동안. 근데 변화되는 거에 대한 순간순간마다의 우리는 속도를 알고 싶은 거지. 그래서 미분 개념을 도입하면 우리가 이런 순간순간마다의 속도 변화율을 체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뉴턴이 위성이 이렇게 만약에 어떤 우리 지구가 있는데 무슨 행성이 도는 걸 보고 있었어. 봤는데 어느 날 봤더니 자기가 볼 땐 요 지구 근처에서는 좀 빨리 도는 것 같아 보이는 거야. 근데 또 여기는 좀 천천히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움직임의 순간순간 그 순간마다 어떤 속도였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순간을 찰나로 그때 우리가 극한으로 그 찰나 극한으로 0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위치 변화가 될까라는 걸 가정을 해가지고 만든 게 미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위치 변화도 순간순간마다 여기 1초 지났을 땐 여기 위치였고 2초 지났을 때 여기야. 3초 지났을 땐 여기고 4초는 여기. 그러면 내가 그 3초 일단 그 순간일 때 자동차가 내가 3초인데 뿅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 순간 속도를 알고 싶은 거지. 그런 거를 속도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속도, 순간 속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거리는 그래서
어떤 속도의 팩터에다가 시간의 팩터를 뭔가 점점 적용해가지고 식이 만들어진다라고 우리가 주어진단 말이야. 그냥. 그럼 속도가 뭐래? 그럼 가속도가 뭐냐? 그러면 그냥 미분하면 그게 가속도가 돼. 그냥 이렇게 인식하면 돼.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위치의 순간 변화율 그걸 속도라 한다. 그리고 가속도는 뭐냐? 속도의 순간 변화야. 속도의 순간 변화. 그러니까 순간의 속도의 변화. 그거를 가속도라고 합니다. 속도의 변화. 그럼 위치의 변화는 속도. 속도의 변화는 순간 속도 변화. 순간의 속도 변화는 가속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순간마다의 변화를 우리 미분한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위치의 순간 변화율은 속도. 속도의 순간 변화는 가속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과학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된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가 예제 1번. 예제 1번이에요. 땅 위에 처음 속도 30m로 위로 쐈대. 그랬더니 높이에 대한 함수가 30t-4.9t의 제곱이다. 여기 원래는 여기 다시 보자. 지금 ft라는 게 t에 관한 함수예요. 이제 우리는 시간에 관한 함수로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30t-4.9t의 제곱이에요. 근데 이거 과학 시간에 배우거든. 너네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인 거 알아? 네. 그거야. 근데 우리가 거리는 적분을 해보면 있잖아. 거리는 가속도가 일정하면 2분의 1 at의 제곱이야. 혹시 아니? 가속도 곱하기 속도의 제곱 2분의 1 at의 제곱. 이게 거리. 가속도를 줬을 때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 팩터가 들어있는 거야 이미. 4.9라는 건 9.8에다가 2분의 1 9.8 곱하기 t의 제곱에 이게 4.9가 되는 거야. 이것도 참고로 알면 좋은데 그냥 놔둬요. 어쨌든 수학적으로는 위치의 변화, 위치라는 시간에 따른 위치의 차이, 위치야. 딱 그 위치를 말하는 거야. 그 위치는 30t-4.9t의 제곱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만약에 3초 후의 위치는 그럼 3 대입하면 돼요. 돼요? 그런데 만약에 3초일 때 속도는 그럼 뭐 해줘야 돼? 이거 미분해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다가 3초 대입하면 그게 3초의 순간 속도예요. 3초에.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1번 위로 쏘아올린 물체 1초에서 1 플러스 h초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 이건 뭐 그냥 하면 되잖아. f 1 플러스 h 빼기 f1 하고 h 그냥 이거 해주면 됩니다. 여기 지금 뭐 극한을 보내지도 않았어요. 이거 얘기해 준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1 플러스 h 넣고 그냥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할래요? 요거 해주려면 여기끼리 그러면 30에 1 플러스 h 빼기 30 곱하기 1 요거 빼주고 그럼 요거 마이너스 4.9에 1 플러스 h의 제곱 빼기 그럼 플러스 4.9에 1의 제곱 이렇게 되고 밑에 h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돼요? 되는데 여기서 뭐야? h가 0으로 갈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냥 h 0으로 넣으면 되지. 맞아요? 그리고 3번
위에 주어진 식에서 f 프라임 위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미분하면 됩니다. 이거 미분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지? 30 빼기 9.8t 그리고 1초 뒤에 순간 속도를 말하는 거지. 1초 뒤에. 그럼 1초 하면 9.8 빼니까 20.2 맞나? 20.2 미터 퍼 세컨드. 위로 아직 올라가고 있는 거지? 맞아. 이 속도가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 방향이 내려가고 있는 거야. 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괜찮니? 오케이? 이거 그냥 진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풀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가속도는 뭐고 이런 것만 뒤에 알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고 2번을 볼게요. 2번 속도의 상징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줬어. 위치 점 P에서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을 구하래. 운동 방향이 바뀐대. 야,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뭐지? 그럼 이렇게 할게. 야, 그냥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해봐. 야,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맞지 않니? 올라갔다 떨어지잖아. 그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뭐야?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방향이 바뀐 거야.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 위치로 말할 수 있는 거야? 속도로 말할 수 있는 거야? 속도로 말할 수 있지. 그렇지 않니? 봐봐, 자동차를 몰았어. 자동차를 몰다가 브레이크를 꽉 밟았다가 후진기어를 놓고 뒤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속도가 가다가 속도가 제로가 될 거 아니야. 그런 다음 다시 마이너스 속도로 갈 거 아니야, 뒤로.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속도가 0을 기준으로 전후가 바뀐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미분해가지고 속도가 0이 되는 포인트를 찾으면 되겠지. 근데 거기가 속도가 무조건 0이 되나? 미분됐다고 무조건 0 되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속도가 무조건 0이라고 되는 게 아니지. 봐봐. 끼 섰어. 섰는데 다시 가. 그럼 운동방향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지.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극대극소처럼 어떻게 되는 거야? 속도가 0이 됐어. 그 다음에 정말 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렇다는 건 그래프화 시키면 이렇게 플러스로 가다가 진짜 이렇게 밑으로 가야 되는 거야. 맞지? 근데 3차 이 x 세제곱 같은 거 가다가 분명히 3x 제곱인 x가 0에서 접선이 0이 되긴 하는데 미분 개수가 근데 다시 증가하지. 왜? 이 0을 기준으로 뿔이니까. 그럼 마찬가지지. 그럼 우리가 증감표를 작성해 보면 되겠지. 우리 준성이 밥 먹으면 또 큰일 나네. 응? 그래서 1번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속도라는 거를 만들어서 f't를 구해요. 그지? 그래서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의 좌우로 뿔마로 바뀌는지를 봐야 된다. 맞뿔이든. 이해됐습니까? 속도가 0이라는 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 여기는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개념을 몰라가지고 많이들 틀려요. 위치 변화가 생기는데 어떻게 되겠냐 했더니 위치로 막 풉니다.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 거야.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 거야. 그럼 속도가 바뀐 거야. 속도가. 뿔에서 마이너스에서 뿔로. 그러면 다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진짜 요즘 이거 수학적인 거보다 좀 내용만 알면 돼. 미분하는 거 누가 못해. 그냥 하면 되잖아. 근데 어떨 때 미분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괜찮니? 소은아 괜찮아? 안 괜찮네 지금. 이 상태로 다들 왜 이래? 밥 먹으면 또 왜 이래? 아까도 뭐 계속 그래. 좀 괜찮아졌는데. 봐봐. 그럼 1번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i 제곱 마이너스 t의 세제곱이래. 이것만 봐도
점점점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뭔가 바뀌는 지점이 생기잖아. 0이 되는 지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로 설명하기는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면 운동방향이 바뀐다는 것도 그냥 이렇게 이해해도 되잖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여기가 운동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 근데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는 것 자체가 속도가 이 순간에 0이라는 속도에서 여기가 뭐 뿔마로 바뀌는 그렇게 지정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미분하면 속도가 되니까 위치 미분 dt분의 dx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dt분의 dx는 라이프니치가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미분이라는 게 뉴턴만 미분한 게 아니야. 독일의 라이프니치라는 수학자도 미분을 했어. 둘이 거의 동시대 때라고 얘기해요. 같은 시대 사람이야. 그리고 아마 뭐 1, 2년 차이가 몇 달 차이로 그 뭐랄까 정석적인 얘기는 뉴턴이 먼저 미적분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했고 그거를 공식적이진 않지만 라이프니치한테도 얘기를 했어. 학교 같은 데서. 그 라이프니치가 돌아가가지고 먼저 논문을 발표해요. 그래서 뉴턴 학파하고 라이프니치 학파하고 굉장히 많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미분이라는 거를 아주 작은 시간에 대한 위치 dx 이렇게 표현하는 게 라이프니치의 표현법이고 우리는 그냥 ft 어떤 x로 표현된 이 식이 있을 때 여기다 프라임을 표시하는 게 미분이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뉴턴법이야. 근데 논문을 쓰거나 과학적 분석을 위해서는 이게 더 낫습니다. 진짜. 자 그럼 볼게요. dt분의 dx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미분하면 3이 6t 마이너스 6 아니지 6t의 마이너스 3t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되니? 그럼 여기서 0이 되게 되는 걸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3t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t 빼기 2지 이렇게 되니? 그러면 t가 0일 때와 t가 2일 때 이렇게 되는데 얘가 0부터 시작이잖아. t가 0이니까 0일 때 0이라는 건 큰 의미는 없고 t가 2일 때 보면 t가 2를 전후해가지고 얘가 어쨌든 3차식인데 우리가 이걸 그리게 되면 뭔가 이런 식일 거 아니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2초일 때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뿔마.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어떤 구간이 생기겠지. 맞아요? 그게 2초일 때지. 그러니까 얘는 운동 방향성이 바뀌는 데가 2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답은 2초가 되고 두 번째 지상 24.5m의 높이에서 초속 19.6m의 속도로 똑바로 위로 쏘아올린 t초의 높이 x는 이렇게 표현된대. 그러면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각과 그때의 높이를 구하라. 그럼 최고점에 도달하는 속도래. 도달하는 시각. 이게 어때? 최고점에 도달한다는 거. 자, 최고점 도달. 얘도 최고점 도달할 때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 0이 되겠지. 그럼 속도가 0이 되는 포인트를 찾아. 그런 다음에 그 시기에 그 초를 넣어. 그러면 끝납니다. 되니? 진짜 별거 없어.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 정말. 근데 대신 문제는 이거 내가 뭘로 이해하고 풀어야 되느냐 밖에 없거든. 졸린다 지금 졸려. 준성이 지금 막 준성이 눈이 지금 힘들어. 그치 준성아? 소은아 괜찮니? 소은이도 지금 선생님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나 이런 느낌 같아. 소은아 아니냐?
괜찮니? 자, 한번 봐줘. 자, 3번 가속도도 별거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여기 우리가 벌써 미분을 한 번 더 하는 걸 알게 돼. 그치? 미분을 한 번 더 하잖아. 근데 아까 서우는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미분 2번 하면 3차 방정식, 3차 함수에서 미분 2번 하면 뭐 구할 수 있다 그랬지? 뭐가 있어요? 알았어. 변곡점을 구할 수 있어. 변곡점. 변곡점이 뭘까? 변곡점. 변곡점은 너희들 원래 안 배워. 미적분 2에서 배우거든. 근데 미적분 2에서 배운다고 모르면 안 돼. 봐봐. 여기서는 자,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잖아. 그럼 미분 계수가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으로 가다 0이 된 다음에 음이 되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잘 봐봐. 여기서 계속 음으로 가다가 음이 줄지 않니?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웃긴데 여기는 지금 음이 증가해. 기울기가 깊어져. 그러다가 요 어떤 점을 토대로 다시 좀 완만해져. 음이. 그래서 음이 커지다가 갑자기 완만해지는 여기를 어떤 굴곡이 변하는 점이다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곡점은 2 미분하고 또 미분하는 게 0이 되는 지점.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면 진짜 좀 너희들이 원리를 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봐봐. 이 값의 F값의 변화율 순간순간마다의 F값의 변화율을 우리는 F'X라고 하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게 접선의 기울기들이 F'X로 표현되잖아.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들의 변화율 그게 2'이야. 봐봐. 접선의 기울기들이 점점 늘어 줄어. 봐봐. 플러스 이게 플러스 5였다가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5 0 되지. 그러면 속도 이 순간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율의 변화율은 줄어. 그럼 여기는 점점 그러니까 급해지지. 변화율이 커지지. 그래서 이게 웃긴 게 2'X를 해보면 이거 한번 대충 해보자. 이런 거 있잖아. 뭘 하면 되니?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x 세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나? x제곱 마이너스 1가 x니까, 그렇지? 그럼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지.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6x 되지. 맞아? 그러면 얘는 보면 6x니까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가 1, 알바 1, 여기가 1, 여기가 0. 그죠? 그러면 이걸 한 번 미분한 게 3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루트 3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극점이 극소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보면 얘가 0이 되는 포인트는 여기지. 맞아? 그리고 여기가 0,0일 때 여기가 변곡점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잘 보자. 여기가 음수야. 여기는 음수잖아. 음수 있을 때는 여기가 다 변화율이 어떠냐면 플러스긴 플러스인데 점점 줄어드는 게 있는 거야. 음으로 엄청 줄어. 그러다가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변화율이 양으로 가. 맞지 않아? 여기가 앞에 게 뒤에 거보다 점점 완화됩니다. 완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 근데 이거 변곡점 무조건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그냥 2번 미분하는 개념이 나와서 그래. 여기서 한 번 미분하면 거리, 위치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이해합시다. 자, 그럼 t는 2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그럼 한 번 미분하세요. 해볼게요. 그냥 하나에만 충실해야겠다. 너무 헷갈려. 그냥 할게요. 여기 많은 걸 얘기해봐요. 자, 위치 x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9t래. 그러면 2초일 때의 속도는 dt분의 dx. 순간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dt분의 dx를 하면 이걸 시간에 대한 걸로 우리가 미분하는 거지. t에 관해서. 그러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 그러면 이때 2초의 순간 속도는 일단 2만 대입하면 되니까 4, 3,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9.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 맞니? 맞나? 그럼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벌써 어때?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가 되니까.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마이너스가 아닐 테니까.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어떻게 해? 얘를 미분하면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좀 표현이 웃긴데 dt분의 d, dt분의 dx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dt분의 d 얘 아니면 dt분의 dv 속도를 미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좀 봐봐. 이렇게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이걸 한 번 더 미분해야죠. 그러면 dt분의 d, dt분의 dx 한 번 더 미분하니까 6t 마이너스 12 맞아요? 그럼 2초 대입하면 0인가? 그러면 그때는 가속도가 0이 돼요. 2초일 때 그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어디든 힘을 순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점 P의 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각을 구하래요. 그럼 P의 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속도가 증가해. 무슨 의미입니까? 속도가 증가한다. 자, 봐봐. 얘들아. 이거 봐봐. 야, 니네 만약에 내가 떨어지고 있어. 그런데 만약 등속도로 떨어지고 있으면 이게 속도가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어? 뭐라고 말할 수 있니? 속도 증가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등속도라는 건 속도 증가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 속도의 증가가 있다는 건 속도 그래프야 얘기하는데 속도도 증가해야지. 그럼 속도가 증가한다는 건 속도를 미분했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이 가속도들이 어때야 되는 거야? 그치, 0보다 커야 된다. 소은아, 소은이 진짜 이해돼요? 우리가 그래프가 봐봐 어땠어? 증가했다 감소한다라고 얘기했던 우리 그래프 그릴 때 그치?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만약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서 우리가 급배라고 표현하잖아.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 맞아? 그러면 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한다라고 표현하는 건 말 그대로 감소하다가 0이 된 다음에 이렇게 될 때 증가한다 표현하잖아. 여기 감소한다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가 어쨌든 0보다 크면 미분계수값이 0보다 크면 우린 그땐 증가한다고 표현하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속도에 대한 건 가속도를 미분하는, 그러니까 속도를 미분하는 게 가속도잖아.
그 가속도가 0보다 크면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이거 과학적인 건데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봐봐. 위치가 우리가 거리가 됐든 위치가 됐든 얘가 증가해. 지금 여기가 0이야. 0부터 위치가 변해. 위로 올라가잖아. 그럼 이때 순간 변화율이 이 속도는 어떻게 돼? 속도 증가하잖아. 변화율이. 맞아? 그럼 속도도 어때? 속도의 그래프를 그렸어. 그래서 속도가 아니 이래. 이게 속도야. 그럼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해? 기울기가 없잖아. 맞죠? 그러면 속도가 이렇게 된다는 건 이게 증가함수가 아니야. 증가하잖아. 증가한다는 건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얘도 그렇고 얘는 기울기는 줄지만 양이잖아. 그럼 이거 속도 는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속도가 는다는 건 가속도가 0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2번이 그 얘기를 해요. 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걸 구하래. 그럼 6t-12라고 하는 가속도의 식에서 속도가 증가한다는 건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6t 미분이 아까 어땠어? 가속도 6t-12잖아. 이걸 기준으로 6t-12가 0이 되는 지점이 2잖아. 2지. 근데 2보다 시간이 적다고 해봐. 마이너스지. 근데 시간이 점점 늘면 플러스로 바뀌지. 그러니까 얘가 가속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2초가 딱 그 지점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되는 거야. 진짜 내용상 별거 없어요. 여기는 근데 우리가 미적분에서는 이 개념을 알아야 돼서 계속 하거든. 근데 선생님 4번을 너희들이 안다면 이거 굉장히 잘 아는 거거든. 4번만 해석 한번 해보면 그래프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어. 보세요. 4번만 보잖아요. 이러면 다 끝났어. 4번만 하면 거의 끝났어. 자, 모양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쯤이 D. 자, 보자. 얘는 시간에 따른 움직임의 P식 T에 따른 VT야, VT. 시간에 따른 뭐라고? VT. 속도의 그래프야, 속도의 그래프.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속도가 0인 거예요. 맞아요? 여기에는 기울기들이 뜻하는 게 뭐가 될까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들이 뜻하는 게 뭐야?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이 접선들이 다 가속도가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t는 a일 때, t는 c일 때 가속도는 0이다. 맞죠? 맞지? 가속도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맞죠? 맞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야. 이건 속도에 대한 그래프니까. 그 다음에 t는 c일 때 점 P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T는 C일 때 여기야. T가 C야. 야,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게 뭘까? 운동 방향. 이걸 예를 들면 알지. 봐봐. 가속도는 어때? 중력 가속도 봐봐. 중력 가속도가 변해. 아니 상수가.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는 계속 내리려고 해야 내가 빵 써 올렸잖아. 근데 운동 방향이 바뀔 때는 언제예요? 0이 될 때. 뭐가 0이 돼? 속도지, 속도. 그러니까 여길 봐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은 여기인 거지.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속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는 이 지점이 운동 방향이 바뀌겠지. 안 그냐? 근데 여기는 뭐야? 가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인 것 뿐이야. 가속도가 0이 됐다고 운동 방향이 바뀌어? 마치 이거는 자동차를 내가 힘주다가 가속도를 안 줬어. 하고 아니 똑바로 이렇게 가. 근데 가다가 자동차 한번 뒤집어져? 아니잖아. 가속도를 안 줬다고 해서 차가 뒤집어지진 않는다고. 그렇게 이해도 돼, 그치?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운동 방향 바뀌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가속도랑 운동 방향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치? 근데 속도가 플러스로 가다가 속도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니은을 보면 운동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속도는 부호가 바뀌어야 한다는 게 딱 써 있잖아. 예제. 맞습니까? 그러니까 니은은 거짓이지. 자, 디귿 볼게. t는 d일 때 가속도는 양이다. 여기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무수야? 양수지, 양수. 여기니까 양의 방향으로 간다고. 힘을 주고 있다고. 맞아? 그럼 t는 맞잖아. 되게 간단해요. 되게 별거 없어요. 그럼 우리 뭐 4-2번 유제 그냥 눈으로 풀어볼까요? 유제 4-2번 봐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이거 위치야, 위치. 그럼 이거 접선이 뭐가 돼? 접선의 기울기들이 속도지, 그렇지. 그러면 속도들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횟수는 몇 번이야? 2번. 2번. 속도가 0이 되는 부분에서 부호가 바뀌어야지, 그치? 증가할 때 감소하고 감소할 때 증가하고 2번이 되겠지. 2번. 그럼 0이 되는 구간은 A랑 C일 때지?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래프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정도만 다른 거고 진짜 별거 없어요, 여기서. 정말. 그리고 5번, 6번 보면 우리가 길이에 대한 시간 변화율, 넓이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변화율, 부피에 대한 시간 변화율인데 별거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계산해 보면 되는 건데 봐봐. t초일 때 길이가 고무줄이 3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6인 관계를 만족하면서 변한대. 그러면 2초일 때 이 고무줄의 길이는 어떤 비율로 늘어나느냐? 그러면 시간에 따른 순간 길이 변화율을 구하는 거니까 미분하면 됩니다. 맞아요? 별거 없어요. 그럼 2번 어떤 정육면체에 2번만 해봅시다. 자, 138페이지 5번에 2번. 어떤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매 초 2cm씩 증가한다. 모서리의 길이. 자, 모서리 길이를 내가 L이라 할게. L은 2t야. 맞아? 매 초 2t씩 증가한다니까. 근데 처음 모서리의 길이가 10이래. 그럼 2t 플러스 10 아닙니까? 원래 10에다가 시간에 따라 2씩 늘어나는 거예요. 맞니? 이게 모서리 길이야. 그러면 면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그러면 일단 면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니? 2t 플러스 10의 제곱. 이게 면의 시간 함수에 대한 면의 넓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한 면의 넓이의 변화율이야. 변화율. 그러면 dt분의 ds로 가면 되겠지.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2.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하면 2 하나 더 들어가지. 그래서 어떻게 되니? 뭐 8t 플러스 40 이렇게 되겠지. 근데 5초 후에 5초 후 여기다가 5 대입하면 돼. 그러면 8, 5, 40, 80 되겠네. 맞아요? 2번은 80 되는 거. 그냥 부피의 변화율이래. 뭐 별거 있습니까? 부피는 2t 플러스 10의 세제곱. 그러면 dt분의 dv.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율을 할 거야.
그럼 이걸 미분하면 3 2t 플러스 10의 제곱 2. 2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요거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잖아. 왜 이거 곱의 미분. 우리 이거 기억나니? 아니. 이거 미분법. 이거 기억하셔야지. 이걸 미분하면 앞에 오고 하나 빼주고 뭐 해야 된다 그랬지? F 프라임 X를 해줘야 돼. 여기 2t 플러스 10을 미분하면 2 되잖아. 이거 정도는 이제 외우셔야 돼. 고백 미분법 증명했던 거 돼요? 그럼 어떻게 돼? 6하고 2t 플러스 10의 제곱 5초 후에 변화율이래도 5 넣어. 그럼 이거 20인가요? 20의 제곱이니까 400. 400 곱하기 6 2400. 세제곱 5cm t 초 s 이렇게 되겠지. 괜찮을 것 같은데도 다 이해할 것 같은데 지금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딱 하나야. 그냥 속도 가속도 요거 위치의 변화율은 속도, 속도의 변화율은 가속도. 이게 답니다. 됐니? 그냥 이렇게 하고요. 6번은 여러분들 그냥 나중에 풀어보세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 정리해보자. 여기 부분만 정리해보고 잘 모르겠는 거 물어보고 하면 될 것 같아.